네, 세 번째 경기 조선입니다. 이승계와 유아도 해군 1388년 유아도 해군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정과 협력하여서 건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념은 성략을 쓰게 되고 그러나 이때 이제 여러 왕자가 있다 보니까 왕제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태종이 이방원 아닙니까? 이방원이 태종. 그래서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고 있죠. 순서는 좀 기억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태종태세 문단세, 애성윤중, 임명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네,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하고 또 사사를 갖고 있던 병사들을 폐지한 그 사병 폐지죠. 의정부가 있겠지만 직접 이제 관할하는 왕이 직접 관할하는 육조 직계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왕이 세종이죠. 정치는 주로 경연을 많이 경연이라는 게 이제 신라와 왕이 같이 이제 학문이나 이런 걸 교류하는 거죠. 경연. 또 의정부 서사제, 또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었던 집현점이 있죠. 경제는 공법을 실시하고 국방은 사군 육진을 개창합니다. 사군 육진. 그래서 김종서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때. 그 다음 대마도 정벌. 대마도를 정벌한다. 문화는 훈민정음 창제. 대표적인 한글 창제죠. 상강행 실조, 칠정사이나 또 장현실에 의해서 추국이나 자격루가 있죠.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 다음에 세종의 아들 문종이 있고요.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단종을 한마디로 삼촌이죠. 삼촌인 세조가 결국 왕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고 직전법을 실시하고 세조 때 이제 경국대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국대전을 시작하고 기존의 이제 집현제나 경영을 다 폐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실시해. 홍문관 자문기관이에요. 자문기관 성종은. 성종 때 결국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반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훈구파와 기존의 세조 때는 훈구파였다면 이 훈구파와 대립하는 사림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종 다음에 연산이죠. 연산은 폐위됐으니까 세 개의 사화를 겪게 되죠. 연산 때 모사와 갑자사와 그 다음에 중종반정이니까. 그래서 중종반정을 통해서 중종이 비변사. 그래서 개혁의 대규모 개혁입니다. 중종 때.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이라 해서 소격서를 폐지하고 향약을 실시하고 혈량가나 위운을 삭제하고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또 사화에 연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종입니다. 명종이 을사사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선조 정기의 거의 마지막이 오죠. 우리가 이제 조선을 정기 후기 나누는 기점이 양난이에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를 통해서 조선의 정기로 나눕니다. 선조 때 사림을 장악하죠. 붕당이 형성되고 동인선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결국 파벌 싸움이 심해지는 거죠. 이런 와중에 임진왜란이 터져요. 그래서 한성이나 평양까지 함락하게 되죠.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하게 되고 이때 활약하는 대표적인 장군이 누굽니까? 이순신. 또 의병으로는 곽재우. 곽재우는 양반이었는데 유일하게 의병. 그 다음에 명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죠. 그러나 강화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평양성까지 탈환하고 임진왜란이 마무리되지만 다시 또 일어나요. 그게 정유재란이에요. 정유재란. 강화 입사에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선조 때 광해군이 있죠.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공납제도를 개편하고 또 수혜복구를 위해서 독립보감 대표적인 우리 잘 허주는 독립보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교는 중립외교를 하고요. 이때 이제 누구 있어? 후금이 일어나는 시절이에요. 후금 가명의 중립외교를 하고요.
또 1623년에 인조반정이 되죠. 그리고 광해군이 폐위되게 됩니다. 인조반정이 1623년입니다. 그 다음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정묘병자호란이 또 일어나지. 그때 인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결국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묘호란이 1620년 강화도까지 또 지신하게 됩니다. 후금이 또 조선에게 형제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1636년에서 1637년까지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치는 거죠. 군신관계를 위하나 결국 남한산성과 삼전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현종 때 분당이 있죠. 예송논쟁, 그죠? 예송논쟁으로 숙종 때는 황급과 간도와 독도까지 경험되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탕평체감은 뭡니까? 영조죠. 영조. 탕평, 영조, 정조. 탕평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파벌 싸움을 멈추라는 거죠. 탕평. 서원을 정리하고 균형법을 실시하고 석대전을 실시하고. 정조 때는 왕권을 강하게 해서 규장각이나 초기의 문신제, 장용영이나 수원 화성, 대표인 정약용의 수원 화성을 그 다음 개혁에는 신의 통공, 네. 그리고 영조 정조가 탕평책을 실시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순조, 헌정, 철종을 3대를 걸치면서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죠. 거의 조선 정치 후기입니다. 매간매직이 일어나고 삼정이 물란되죠. 전정이나 군정, 황공 이 삼정이 물란이고 당연히 백성들은 힘드니까 밀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홍경래나 1811년 임술문홍기 봉기가 일어나죠. 전국까지 1862년 확대됩니다. 조선의 경제 사회는 어땠을까요? 경제는 과전법을 실시했던 게 나중에 이제 현직에 든 사람들만 중에 직전법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수치는 전세는 공법이 세종돼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풍요에 관계없이는 영정법으로 바뀌고 박납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덩전, 배로 징수하고 영조 때는 균형법을 실시하죠. 균형법. 그 다음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는 원액기법이 확산돼서 광적이나 상품 장로를 실시하고요. 장시나 대상이나 무역, 청하고는 만상, 일본은 내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화폐가 대표적인 상평 통보가 있죠. 신분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동료도 일어나죠. 이때 대규모 상소운동이나 신분 상승.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용원이나 이익이나 정력의 대표적인 농업 실학사상이죠. 실학사상. 그다음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는 상공업이 발전하죠. 박지원, 박재가. 그다음 국악은 유득공의 발효고가 있고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대표적인 대동여 지도가 있고 의학은 아까 동의보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정약용의 기술 거중기를 사용합니다. 또 한글 소설 판소리라든지 풍속화, 김홍도의 풍속화, 또 신윤복의 풍속화, 민화. 대표인 게 정선의 진경산소가 있죠. 진경산소. 동학사상도 일어나서 최재우의 인내천 사상. 또 사학도 천주교나 평등대세를 주장한 것도 있습니다.